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신장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뭐, 네, 감사합니다. 축제 분위기네 여기. 너 아니, 좋아하시네. 왜? 부대표 맡으셨다고 하니까 다들 오늘, 좋아하십니다. 오늘 김병기 예.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임 그 원내 지도부가 2시 반에 저희 당을 예방하시는데 네. 예, 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대표로서. 알겠습니다. 그 현장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저희가 좀 앞선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는데 코스피가 와 3천 곧 찍겠던데. 예, 2,993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뭐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 지금은 2,994. 어제 방송 중에 3,000 돌파할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할 것 3,000 같네요. 돌파하면은 박수 치는 것 좀 쇼츠에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야, 이거 반응을 하네요, 시장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고, 거래소 가서 예, 아니 거래소 가서는 네. 상법 상법 개정안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거래소에 원스트라이크 가서 아웃!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뭐 그거죠. 상법 개정안 잘한다.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사가 회사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도 상법 개정안을 넣습니다마는 네. 3%룰 등등등 해서 몇 가지 음. 대주주, 소위 우리나라는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작은 주식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이나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는 네. 소위 오너의 오너. 이익을 위해서, 오너 일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흔히 뭐 아시다시피 PBR이 우리나라는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네. 1이 안 돼요. 그 장부상 얘기는 재산. 뭐냐면 자산이 100만 원인데 주식 네. 가치가 0.8 정도 되거든요. 800만 원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들은 대체로 2.5에서 3.5 사이 정도가 나와요. 미국이 뭐 4배까지 가고. 예, 보통. 그러니까 야. PBR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식이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맨날 그 저 보수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주식 관련자들이 네. 자본시장 관련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불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반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당을 너무 안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거래소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국거래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장만 만나고 왔냐? 아니에요.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앉아서 간담회 맞아요.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구체적인 제안도 받고.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시장감시과를 만났어요.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 주가 조작 밝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시장 한국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그래 국장 입장은 지능순이다라는 말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 조작 가만두지 않겠다. 시장 교란 행위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주가 조작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미국이나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징하고 네.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사람들, 삼부토건 주가 조작한 사람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자본시장을 투명화하겠다. 예. 그 시장감시위원회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당신들 잘해라 웃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적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3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4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감시위원회에다가 심리를 맞아요. 지시하겠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적출을 못했느냐? 그럼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실패한 거죠. 만약 시장감시 시스템은 잘 돌아갔어. 시장감시위원회가 일 잘했어. 네. 보고도 했어. 예. 근데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 같은 곳에서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개인의 사람의 책임이죠. 인재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제대로 감시한다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고 만약 인적 청산의 과제가 필요하다면 인적 청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실은 그거를 보셨군요. 아랫단에다가 다 숨겨놓고 하신 얘기 아니냐. 시장감시위원회를 향해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일반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시장 국장이 믿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는 신뢰를 심어준 거죠. 진짜 공정한 상식이 있다. 네. 시장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그 이게 주식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주식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환차익까지 나요. 그렇겠네요. 그런 시장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단기간에 어떤 호재성 어디가 무슨 뭘 원전을 수주해서 원전주에 뭐 일단 뭐가 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의 가능성, 시장의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들을 제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안 뭐 일부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주식시장은 국장은 상승 곡선을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제가 뭐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나름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예측컨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 국장,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이게 오르다가 또 막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뭐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다 미장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못하게 상황. 그런 상황들이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소유 지배 구조, 시장의 투명성,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차익까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그 좀 그렇다고 제 말을 믿고 투자에 나서지는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투자는 항상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낯설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 좋게 코스피가 흘러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하지만 마냥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쭉쭉 나왔어요. 김용현, 뭐 김건희, 윤석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속보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대면 조사 필요성 질문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그럼 김건희가 입원했어요. 지병이 있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샤넬백을 그냥 백으로만 바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보면 신발로도 바꿨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김건희 신발 치수를 김건희 신발 치수랑 같은 좀 웃기긴 한데 기사 자체가 근데 그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기사를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신발 치수만으로 신발 치수 같은 사람은 여러 있을 수 있죠. 남자들은 대부분 265에서 275 사이 아닙니까? 여튼간에 저는 참고로 280. 좀 발이 좀 커요. 발이 크네. 280. 여튼 신발 신데렐라 수사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 지병이 있으시다. 신겨봐야 돼. 치수를 재든. 그래서 이제 지병이 있어서 가셨다.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힘든 김건희 씨 그 지병은 그럼 신데렐라병? 모든 곳에서 주목받고 싶은 12시가 되면 최근에 보면 이분은 12시에 집에 잘 안 들어가세요. 보통 12시에 이명수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싸돌아다니신다. 역의 신데렐라병?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 신데렐라 수사 얘기 나오고 샤넬 빼고 신발로 바꿨는데 뭐 이 건진법사 얘기 들은 이 행정관의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젊은 사람 뭐 줘야 되는 거고 뭐 신발로 바꾼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유 행정관이 그 김건희 씨 집사 역할을 했던 분 아니에요? 말하자면 수행비서. 집사는 아니구나. 수행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럼 유 행정관이 건진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계신 법사님께서 영부인의 그 수행비서한테 야 가서 백 좀 바꿔 와. 야 이번에는 신발로 바꿔 와. 이해 가능해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하네.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선 실세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한테 직접 혐의가 가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어떻게든. 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네. 민간인이 영부인 수행비서에게 음. 심부름을 야 백 좀 바꿔 와. 신발로 아. 한 번 더 바꿔 와. 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네. 말이 안 자체가, 돼요. 그 자체가 진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말이 안 돼요. 이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넬백을 신발로 바꿨다는 것도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네. 이걸 시킨 사람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하고 그걸 수행한 사람이 수행비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럼 건진 수행비서야? 그 건진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누구의 수행비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건진법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말도 안 영부인이 돼요. 그렇게 붙여줬어요? 야 같이. 건진법사 수행해. 세금은 저 월급은 대통령실에서 받고. 공유비서야 뭐야? 예. 같이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고요. 예. 김건희한테 전달을 해도 어. 이상한 거고.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을 해 와라. 음.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해 와라. 야, 이것도 교환을 하고 간 이 비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비서 유경욱은 누구의 비서냐고. 음. 건진의 비서야? 그리고 건진의 비서라고 하더라도요. 네. 저는 이게 뭐 공적인 업무 공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제가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할 때도 네. 개인적으로 저건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건진 말을 100% 믿고 유경옥 씨 음. 말을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경옥 씨가 심지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 개인 비서라고 하더라도 네. 저런 거 안 시킵니다 저는. 음. 그건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켜서 전적으로. 한다. 그건 뭐 최소한의 이게 예. 선이 없는 거예요. 네.